안녕하세요. 이빔리소그래피 사용자 교육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오늘은 이빔리소그래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컨텐츠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순서는 이빔리소그래피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랑 그리고 LP 퀀텀 시스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빔리소그래피 시스템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빔리소그래피는 소자 제작 공정 중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매우 파인한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패턴이 필요한 이유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들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빔리소그래피는 이빔 레지스트를 기판 위에 코팅을 하고 전자빔을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알맞은 이빔 레지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이빔리소그래피를 잘 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빔리소그래피의 종류에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ER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이빔 레지스트는 빔을 익스포즈한 부분의 ER이 남고 익스포즈 되지 않은 부분의 ER이 디벨로퍼에 의해서 디벨롭이 되는 ER입니다. 반면에 포지티브 ER은 이빔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이 디벨로퍼에 의해 녹아버리고 이빔을 맞지 않은 부분의 ER이 남게 되는 ER입니다. 따라서 패턴의 종류에 따라서 이빔 레지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이빔 리소그래피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컨벤셔널한 이빔 레지스트들의 특성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테이블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나타낸 컨벤셔널한 이빔 레지스트는 포지티브 ER 4개, 네거티브 ER 2개입니다. 이 이빔 레지스트들의 레졸루션과 센시티비티는 다음과 같고 각각의 레지스트마다 디벨로퍼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셔서 이빔 레지스트를 선택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디벨로퍼를 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PMMA 이빔 레지스트는 MIBK와 IPA를 믹싱해서 디벨로퍼로 사용하고 있는데 MIBK와 IPA의 비율에 따라서 센시티비티와 레졸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빔 리소그래피를 할 때 발생하는 프록시미티 이펙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더 미세한 패턴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빔이 이빔 레지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 전자들이 스캐터링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니셜 빔 다이아미터가 브로드해지게 됩니다. 전자빔이 이빔 레지스트를 통과해서 시료의 표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더 큰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전자들이 스캐터링 하게 되는데 이를 백스캐터링이라고 하고 이전의 과정, 그러니까 작은 앵글을 가지고 레지스터에서 스캐터링 되는 것을 포워드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백워드 스캐터링이 프록시미티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프록시미티 이펙트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패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물질의 종류에 따른 일렉트론의 레인지를 나타낸 것인데 백스캐터링이 전자빔의 에너지보다는 기판의 종류에 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록시미티 이펙트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패턴이 내가 디자인했던 것보다 엣지가 뭉툭하게 리소가 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도즈 스케일링, 두 번째는 패턴 바이어싱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도즈 스케일링은 프록시미티 이펙트를 고려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도즈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패턴 바이어싱 방법에는 프록시미티 이펙트를 고려해서 패턴 사이즈를 실제보다 작게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프록시미티 이펙트를 코렉션 할 때 이제 도즈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즈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해서 프록시미티 이펙트를 보정시킨 결과입니다.
모든 패턴에 대해서 동일한 도지를 줬을 때는 끝이 이렇게 희미하게 패터닝이 잘 안 됐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다른 도지를 가지고 이빔 리소그래피를 진행을 했을 때는 모든 패턴이 깔끔하게 다 리소그래피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즈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네, 일단은 도즈 테스트를 할 패턴을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아마 이런 직사각형 패턴이 있었겠죠? 12.5%부터 800%까지 유사한 패턴에 대해서 도즈 팩터를 바꾸면서 리소를 했습니다. 50%까지는 리소가 잘 안 됐고요. 100%부터는 엣지가 샤프하고 이제 브라이트니스가 이빔 리소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100%는 잘 됐고 800%는 엣지가 뭉툭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패턴을 리소를 하고 이걸 다시 셈을 찍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도즈 팩터가 가장 적절한지 판단을 하는 것이 도즈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도즈 스케일링 하실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사이즈가 작거나 패턴 덴시티가 작으면 리콰이어 도수가 올라가고요. 레지스트 시크니스가 작으면 리콰이어 도수가 작아집니다. 반면에 엑셀레이션 볼테이지가 높아지면 리콰이어 도수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자를 제작하려는 디자인을 가지고 도즈 스케일링을 하면 실제 패턴을 제작을 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패턴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면 실제 패턴을 여러 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미니멈 도즈값부터 맥시멈 도즈값을 입력을 하고 이 패턴을 사용해서 리소그래피를 합니다. 그러고 셈을 사용해서 리소그래피 된 패턴을 확인을 하면 어떤 도즈값일 때 패턴이 가장 클리어하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실제 패턴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대한 방법인데요. 보통은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DXF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DXF 파일을 GDS 파일로 컨버트를 합니다. 이 화면은 CAD 파일에서 만든 파일이고요. 이거를 다음과 같이 GDS 파일로 변환하면 LP 퀀텀에서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앱솔브 커런트랑 이제 HV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빔 리소를 할 때 앱솔브 커런트는 30피코암페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세 패턴을 사용할 때는 30피코 정도를 쓰고요. 앱솔브 커런트를 더 높이면 리소그래피 시간은 짧아지겠지만 패턴 레졸루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30피코암페어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kV를 이용해서 이빔 리소그래피를 진행을 합니다. 이빔 리소그래피를 할 때 HV를 30kV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시료를 로딩하고 켜시면 5kV에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챔버 볼티지, 챔버 백흉을 확인한 다음에 빔을 켜시고 그 다음에 HV를 올려주세요. 리소가 완료되면 이를 반드시 5kV로 낮춘 다음에 로그 오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샘플에 따라서 이제 얘가 어떻게 자기 좌표를 찾아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2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샘플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 베어 샘플의 경우인데요. 까만색 기판이 스테이지고 밝은 회색깔이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스테이지의 오리진과 내 샘플의 오리진을 같이 맞춰주는 오리진을 코렉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샘플이 스테이지에 비해서 얼마나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 로테이션을 코렉션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스트럭처드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리소되어 있는 이 매뉴얼 마커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샘플 위치를 디파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4가지 정도의 매뉴얼 마커가 그려져 있는 스트럭처 샘플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정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줌과 쉬프트 그리고 로테이션을 calculation 시켜서 오리진을 맞추게 됩니다. 마이크로스코프 컨트롤은 마그니피케이션이랑 필드를 결정을 하는 컨트롤 패널이에요. 샘과 LP 간의 레졸루션을 결정을 하는데 같은 배율에서도 필드 사이즈의 값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컨트롤을 해줍니다. 얼라인 라이트 필드는 샘에서 보는 시료의 위치 또는 라이트 필드와 LP 시스템에서 보는 라이트 필드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리소그래피를 할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잘 맞춰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익스포즈 파라미터는 도즈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인데 패터닝 파라미터 창에서 이제 이 계산기 아이콘을 눌러서 익스포즈 파라미터 calculation을 띄웁니다. 이 창에서는 빔 커런트가 내가 설정한 값이 맞는지, 예를 들면 30pA 정도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어리어 스텝 사이즈랑 에어리어 도즈 값이 내가 원래 사용하던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이 에어리어 도즈 값 또는 라인 값 또는 덧 값이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이때는 드웰 타임을 계산기를 눌러서 보정을 해주시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검은색 글씨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웰 타임과 커런트, 빔 커런트를 곱한 값은 일렉트론의 넘버와 비례하는데요. 이를 면적으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길이로 나눈 이 값들을 라인 도즈 값 또는 에어리어 도즈 값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포즈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은 미세한 패턴을 공정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봤는데 이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미세한 패턴을 공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처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애큐러시를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소그래피를 할 때 시간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요구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자신의 패턴에 맞는 조건들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빔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리소그래피 컴퓨터를 샘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컴퓨터에서 LP 퀀텀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때 유저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께 부여되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셔서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빔 리소그래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빔 리소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샘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께만 유저 라이센스를 테스트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에서의 모든 주의사항은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특히 스테이지에서 바로 시료를 교체하는 행위는 금지하는데 스테이지에서 바로 시료를 교체하다가 잘못해서 시료가 튀어서 샘 본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샘플을 로딩시키는 과정은 샘이랑 모두 동일합니다. 벤트를 눌러서 진공이 빠질 때까지 대기하시고 원하는 스테이지에 샘플을 로딩하신 후에 손으로 챔버를 민 상태에서 펌프 버튼을 누릅니다. 펌핑이 끝나면 백큐 레디 상태가 되고 이때 빔을 켠 다음에 이빔 파워를 30kV로 맞추십니다. 이후에 비드를 눌러서 비드는 7번에 있고요. 이때
빔을 켜주신 다음에 WNZ를 25, 15mm로 바꾸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패러데이 캡으로 이동을 해서 배율을 리소 배율과 동일하게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패러데이 컵 안에 화면이 가득 차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WNZ를 변경할 때에는 스탑 버튼에 마우스를 위치하셔야 되고 WDNZ를 변경하실 때 숫자 입력은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우스를 사용해서 숫자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빔 인텐시티를 조절해서 패러데이 캡에서 앱솔브 커런트가 30pA가 되도록 맞추셔야 되는데 이때 스캔 스피드는 1로 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시 비드로 이동하셔서 초점과 건센터링, 스티그마를 다시 맞추셔야 되고요. 이걸 다 맞추시고 나면 리소할 준비가 된 겁니다. 리소할 준비가 되면 리소 컴퓨터에서 LP 퀀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LP 퀀텀 프로그램은 샘 프로그램이 켜져 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샘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리소 컴퓨터에서 리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 후에 빔 오프 이미징 모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빔 오프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 이미징 모드는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소를 진행할 샘플이 있는 스테이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는 샘플 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샘플의 이동은 스테이지로 이동할 때는 샘플보다 왼쪽 아래의 위치로 이동하셔야 오리진을 잡거나 다음 과정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샘플 왼쪽 아래 모서리를 오리진으로 지정을 하는데 오리진은 어드저스트 UV 패널에서 이 버튼을 사용해서 오리진 커렉션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앵글 커렉션 또는 3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테이지와 샘플을 어드저스트 시키는데 베어 샘플의 경우에는 오리진의 위치를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 P1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후에 어드저스트를 누르고 거기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서 P2를 지정한 후에 어드저스트를 누릅니다. 매뉴얼 마커가 있는 스트럭처드 샘플의 경우에는 오리진 위치에서 패터닝 모드로 바꾸십니다. 이때 앱솔브 커런트가 1pA임을 확인을 하시고 빔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P1 좌표를 이동하셔야 되는데 이때 매뉴얼 마커로 사용되는 P1의 좌표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P1으로 이동한 후에 이미징 모드로 바꾸고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 XY 좌표를 리딩을 합니다. 좌표를 리딩하신 후에는 P1 글자 옆에 박스를 눌러서 체크가 되도록 확인을 하시고 어드저스트를 누른 후에 패터닝 모드로 바꾸십니다. P2와 P3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패터닝 모드로 바꾼 상태로 기다립니다. 리소를 진행하기 전에 빔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소할 영역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빔 스팟을 그리고 스팟 사이즈를 확인할 건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패터닝 모드를 확인하고 스팟을 그릴 위치로 이동합니다. 스팟을 그릴 위치로 이동할 때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지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는데 이때 매그니피케이션은 최대치인 10,000배를 확인을 합니다. 스팟을 그릴 위치로 이동을 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빔을 온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앱솔브 커런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미징 모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징 모드가 됐을 때 스팟이 제대로 그려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왼쪽은 스팟이 잘 그려진 경우이고 오른쪽은 스팟이 잘 그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팟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하고 다시 패터닝 모드로 복귀해서 스팟을 다시 그리고 확인하는 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팟이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하셨으면 빔을 오프하고 패터닝 모드로 다시 맞추십니다. 이후에 라이트 필드 매니저에서 원하는 배율과 필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매그니피케이션이 붉은색 글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리스트의 파일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매그니피케이션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줄이거나 키워주시면 이 매그니피케이션의 붉은 글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매그니피케이션이 검은색 글자로 모두 돌아왔을 때 패턴 준비가 된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터닝 파라미터를 이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터닝 파라미터를 확인한 것까지 마쳤으면 리소알 센터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스테이지 컨트롤 패널을 이용합니다. 그 후에 New Position 리스트를 열어서 리소알 패턴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서 GDSI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해당 GDS 파일을 엽니다. GDS 파일을 드래그해서 포지션 리스트에 놓는데요. 이러면 Structured Sample의 경우에는 이때 생성되는 창에서 매뉴얼 마커를 선택해서 조금 더 미세한 패터닝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리스트에서 이 GDS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프로퍼티를 누를 수 있는데 이때 포지션에서 센터에 해당하는 UV 값을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캔을 클릭을 하면 스캔이 진행이 됩니다. 매뉴얼 마커의 센터를 맞춰서 미세한 패턴이 가능하게 해주는데 매뉴얼 마커의 센터를 맞출 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 시킵니다. 처음에 빨간색 위치에 있던 이 십자가의 센터가 매뉴얼 마커의 중심에 오도록 드래그해서 4개의 매뉴얼 마커 센터가 모두 잘 맞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이후에 패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레이어를 다시 리소알 패턴이 있는 번호로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스캔을 해줍니다. 리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비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미세 패턴일수록 외부 진동에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리소가 끝나면 비드 위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미징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미징 모드로 변경한 후 빔을 끄고 홈 버튼을 눌러 샘을 끌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후에 벤트를 하고 치료를 꺼낸 후에 다시 진공을 잡아주는데 이후에 HV는 5kV로 반드시 내려주신 후 스탠바이 로그 오프 모드로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모두 거치면 리소그래피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리소그래피에 대한 기본 설명 및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